네, 안녕하세요. 로그인과 마이 페이지, 그 다음에 임직원 관리, 회의실 관리 기능을 맡은 박태현입니다. 먼저 아이디 찾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잊은 경우 이름과 사번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두 암호화 처리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면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한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용 비밀번호를 한번 받습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변경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므로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과 비밀번호 변경은 모두 이의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보 수정일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등록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한 경우 인사부 관리자가 사용자 등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입력했을 경우 아이디가 저장이 아예 비활성화되어서 생성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중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 중인 아이디로 또 비활성화가 되어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입력한 아이디와 동일하게 생성되도록 기능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수 있고요.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조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이디를 클릭하면 방금 저장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편 등록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계정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복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네, 연도 1. 인사 부서와 직위는 나중에 수정될 것을 고려해서 동적으로 추가 옵션이 추가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바로 밑에 방금 생성한 아이디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번의 경우는 입사 연도와 그 다음에 부서 코드, 순차적으로 부여된 숫자를 조합해서 생성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체크 표시가 된 것들에 한해서 인사부의 직원이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원의 상태가 퇴사로 바뀐 경우에는 밑에 퇴사일 입력칸이 활성화되고 퇴사일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계정 관리 상태, 재직 상태가 퇴사로 변경이 되면서 계정 관리 버튼이 삭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삭제를 누를 경우 복구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삭제가 가능하고요. 삭제를 누르게 되면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재직이고 그다음에 계정 상태가 정상이라면 버튼이 정지 상태로 뜨지만 퇴사이고 계정이 살아있다면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구분되어 표시가 되고요. 정지를 누르면 계정 상태가 휴명으로 바뀌면서 복구 버튼을 뜨게 됩니다. 복구를 누를 시에는 다시 계정 상태가 정상으로 변경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면 한 페이지당 몇 명의 사원을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되는 사원의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명을 누르면 앞에 1열의 숫자를 통해서 20명씩 조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페이지바 숫자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50명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의 경우 사번과 이름 아이디 세 가지 검색 조건을 두어서 각기 다르게 검색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별도의 버튼 없이 엔터를 클릭하면 검색한 결과들이 모두 뜨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관리입니다. 회의실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고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총 4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의 장비 외에 새로운 장비가 생겼다면 자리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보면 추가가 되어서 이 장비들을 체크해서 회의실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방금 추가한 차 회의실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보 페이지에서는 수용 인원과 그다음에 최근 한 달간 사용률을 조회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아직 방금 생긴 회의실이기 때문에 사용 건수가 없으므로 0%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적인 회의실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예약 이력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약 이력 조회 페이지는 일간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캘린더를 구현해 두었고요. 이쪽에 예약 상세 조회를 누르면 지금까지 모두 예약 취소권을 포함해서 예약이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모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명을 누르면 회의실별로 모두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종료 날짜가 마지막 날짜가 먼저 선택된 경우에는 시작 날짜를 마지막 날짜 이후로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고요. 여기서 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간별 조회에 대해서 회의실을 다시 검색하는 것, 회의실별로 다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옆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값들이 모두 초기화되면서 전체 목록이 다시 조회됩니다. 회의실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회의실 예약은 캘린더를 이용해서 일간, 그 다음에 주간으로 예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정보를 누르면 아까 등록한 새로운 사회의실도 바로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회의실별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의실을 예약하면 올해 날짜를 선택했을 경우
이미 예약이 완료된 시간들에 대해서는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료 시간을 시작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만 선택될 수 있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여기에 바로 회의실 예약한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예약 현황을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예약한 현황들을 모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씩 출력이 되고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시간의 예약건들은 모두 이용 완료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용 완료로 뜨고요. 그다음에 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일정 변경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예약이 완료된 시간대는 모두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고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버튼을 눌러서 회의실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지미 씨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주소록 이메일을 맡은 장지입니다. 우선 공지사항 기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크게 상단 공지사항과 일반 공지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필터링을 통해서 조회도 가능하고요. 검색 기능 또한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자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관리자와 추가 관리자가 있으며 기본 관리자의 인사부는 추가 관리자를 설정하고 전체 공지사항에 대해 수정, 삭제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관리자는 인사부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추가 관리자가 된 경우에 글을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주소록을 통해서 클릭 시 기존의 추가 관리자와 일반 사원으로 넘겼을 때 기존의 일반 사원만이 선택지에 넘어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설정이 되었고 혹은 바로 X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설정에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해당 글에 대한 내용과 다중 첨부 파일 그리고 계층형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글이 내려간 거 보실 수 있고 답글도 등록 가능합니다. 해당 글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가능하고요.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혹은 원글을 삭제할 시에는 삭제된 댓글이라는 텍스트가 나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공지사항이 남겨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첨부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첨부 파일 또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등록 가능하고요. 삭제 또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록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은 크게 사내 주소록과 개개인별로 내 연락처를 그룹을 지정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를 클릭한 후에 원하는 사원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원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고요. 프로필 이미지 크게 확대도 가능하고 메일로 바로 전송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내 연락처는 그룹을 추가하고 수정, 삭제 그리고 새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그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시에는 그 그룹과 그룹 내 연락처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고요. 이번에 연락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룹 별표 연락처는 내 연락처 중에서 별표 연락처로 설정한 경우에만 등재가 되며 별표를 클릭할 시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등록한 광고람을 부디 물산으로 그룹을 옮기거나 혹은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를 개별로 삭제할 수도 있고 다중으로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일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의 서명 관리는 메일 작성하길 때 서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와 어떤 서명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게 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설정입니다. 만약 제가 기본 서명 1을 삭제할 시에는 서명 2가 자동적으로 기본 서명 1로 재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모든 서명을 삭제하고 서명을 사용함으로 클릭할 시에는 기본으로 서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러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만약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시에도 기본으로 할 서명을 선택해달라고 나왔고요. 원하는 서명을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일 쓰기로 가겠습니다. 메일 쓰기는 중요한 기밀을 표시할 수 있고 기밀을 체크박스를 클릭할 시에는 따로 보낸 첨부 파일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형식으로 나올 때는 그 선택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고요.
주소록을 통해서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받는 사람과 참조하는 사람 모두 3명씩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4개를 클릭할 시에는 부모창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3개를 클릭하다 하였더라도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파일 또한 3개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기존에 서명 1일로 선택했던 이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일을 다시 전달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첨부 파일이 넘어오고 해당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추가로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메일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요 메일함으로 설정할 시에는 별표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아직 읽지 않은 메일함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며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클립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메일 또한 필터링 기능이 가능하고요. 검색 기능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읽음 표시로 바꾸거나 중요 메일함 해제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모두 다 필터링과 검색 기능 자동 선택이 가능하고요. 시스통 같은 경우에는 영구 삭제가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메일 기능 마치겠습니다. 근태를 맡은 이태민입니다. 먼저 직위와 직무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등록을 통해서 새로운 직위를 등록하거나 수정 가능하고요.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도 똑같은 기능이고요. 또한 공휴일 관리도 똑같이 수정, 등록, 삭제 가능합니다. 근태를 보시면 달력에서 정상, 조퇴, 지각 등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날짜보다 이전 날짜를 클릭해서 이 지각에 대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변경해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날짜를 클릭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신청 내역들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신청한 걸 여기서 볼 수 있고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모든 신청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반려,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한 거를 승인을 해주면 여기서 아까 지각이었던 게 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근태 현황을 가면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총 근무한 시간, 남은 시간, 연장 근무 시간이 찍히고요. 이번 달에 근무한 시간도 통계 처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회해서 볼 수 있고요. 관리자는 전 사원에 대한 근무 이력들을 정상 지각 결근 조퇴 휴가를 통계 처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은 사업원 또는 사업명으로 가능합니다. 휴가 쪽은 내 휴가 쪽을 보면 총 연차와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가 나오고 연차의 경우에는 1개씩 빠지게 되고 반차의 경우에는 0.5개씩 빠지게 됩니다. 관리자의 휴가를 보면 모든 부서 사람들의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를 볼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출퇴근 버튼이 있는데요. 퇴근 버튼을 먼저 클릭하면 알람창이 뜨고요. 출근 버튼 클릭 시 연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쉬는 날이라고 뜨게 됩니다. 만약 오늘을 쉬는 날로 등록을 해두면 클릭 시 쉬는 날이라고 뜨고
삭제 후 출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근 시간이 찍히면서 기본 9시를 기준으로 9시 10분까지 정상, 이후로는 지각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때 미리 신청한 반차나 근무 시간 변경 이력 내역이 있으면 오전 반차의 경우 13시 기준으로 플러스 10분까지, 오후 반차의 경우는 9시 기준으로 플러스 10분까지 정상 처리가 되고요. 그 이후는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휴가 지급 또한 퇴근 버튼 클릭 시에 월말일 때 지급하게 되는데, 월말의 기준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연차를 제외한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또한 12월이 아닌 월말에는 0년차의 경우에만 조퇴 지각이 3개 미만이고 별근이 없는 경우에 1개씩 지급되고, 12월 연말의 경우에는 1년차, 0년차, 1년차 이상, 0년차 모두 지급되면서 1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일 비례해서 15개, 16개, 17개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되고, 현재는 공휴일과 연차를 통해서 월말로 설정을 해줬고, 9월을 마지막 달로 설정해서 현재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차 이상이고 연말일 때 퇴근 버튼을 누르면 연차가 지급이 되고, 휴가를 가면 연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휴가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쌓이게 됩니다. 사용 기간은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0년차의 경우를 보여드리면 이때 이 사람은 오전 반차를 써놨기 때문에 출근을 했을 때 정상으로 찍히게 되고요. 퇴근을 눌렀을 때 지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퇴근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0년차인데 지각이나 조퇴가 많다면 여기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퇴근 버튼 눌렀을 때 기존의 연차만 사라지고 새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업무 파트 맡은 박혜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나 본데. 네, 업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업무입니다. 이곳은 개인 업무 게시판입니다. 업무 번호와 업무명, 중요도 상태, 작성자, 담당자, 시작일과 마감일로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 업무를 조회하는 화면이고, 내 등록 업무를 선택하면 내가 등록한 업무만,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따로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를 클릭하면 다시 원래의 리스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검색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고, 준비 상태인 행이 들어가는 업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키워드에 속하는 업무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리스트로 이동을 클릭하면 원래의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고요. 우선순위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등록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고, 담당자는 최대 3명까지 지정 가능한데 4명을 선택하게 되면 알러트 창이 뜨면서 창이 닫히게 됩니다. 개인 업무는 이제 본인이 그 담당자로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의 업무를 등록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작일은 오늘 이전은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고, 마감일은 시작일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첨부 파일도 선택 가능합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리스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조회하면 위에 업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우선순위 진행 상태가 해당하는 버튼에 색깔이 입혀져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이 만약에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썸네일로 보이게 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 기능도 있는데, 댓글에는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있어서 댓글 첨부 파일을 이렇게 삭제하면 원래 첨부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댓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댓글이 등록되고 첨부 파일도 잘 첨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댓글 삭제도 성공적으로 됩니다. 이제 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수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업무 수정이 성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업무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두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두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밑에 각 그 카테고리별 투두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등록되면 여기 이렇게 DIV 영역이 생기고 투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투두를 등록하면 여기도 이제 투두 영역이 하나 생기고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반영이 되면서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투두를 개별적으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도 삭제할 수 있는데 카테고리를 삭제하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속한 모든 투두 리스트들이 함께 삭제되게 됩니다. 이제 개인 캘린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캘린더에는 내가 등록한 업무 중에서 캘린더의 추가를 그러니까 캘린더의 추가 여부에 그 5로 표시를 한 업무들만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캘린더 일정을 여기서 추가를 따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정을 등록하면 이렇게 제가 등록한 일정이 따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제가 지금 참여 중인 프로젝트와 종료된 프로젝트 그리고 받은 프로젝트 초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초대에 거절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초대 목록이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락을 누르면 수락된 프로젝트가 여기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뜨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업무 공유방의 홈인데요. 여기서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팀원의 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연락망이 여기 보여지게 되고 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원에게 메일을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늘의 회의 일정이 뜨게 되는데 각각 날짜별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업무 공유방의 업무 게시판에 가보겠습니다. 업무 게시판은 이제 리스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약간 페북 느낌? 그런 느낌으로 모든 게시글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스크롤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작성한 업무 게시판을 볼 수 있고 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막아두었습니다.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원이 등록한 업무 게시글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업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는 한 명만 지정 가능한데 멤버가 아닌 사원을 클릭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조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설정하고 첨부 파일 놓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항목들을 수정해서 성공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삭제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메뉴바 같은 경우에는 JSP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뺀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업무 등록, 회의 등록이 가능해서 업무 게시판에서도 회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장소와 날짜를 지정하고 회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은 이제 출퇴근 시간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회의 담당자도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멤버가 아니라면 조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회의 참석자로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프로젝트 멤버가 아닌 경우에는 초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공적으로 회의를 등록하면 회의 게시판으로 가게 됩니다. 회의 게시판은 회의 내용과 함께 참석 확인 현황이 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초대한 이 프로젝트 회의 멤버들이 뜨고 제가 만약에 참석이나 불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참석 여부가 바로바로 AJAX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회의 게시판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삭제도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관리자 이상의 권한이 아니라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알람창이 뜨게 됩니다. 권한에 맞는 멤버여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 마감일도 다 바꿔보고 진행 상태도 바꿔보겠습니다. 종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된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멤버 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멤버 관리를 들어가면 현재 멤버의 총원을 볼 수 있고 직급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 주거나 또는 이 멤버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를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는데 이미 있는 멤버를 초대하게 되면은 해당 멤버는 이미 멤버로 존재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는 알러트 창이 뜹니다. 초대되지 않은 멤버를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관리자로 장지민님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가 잘 되고요. 새로운 멤버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씨를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명을 한꺼번에 초대했고요. 이렇게 초대하면 초대 수락 대기 중인 멤버 조회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초대한 멤버가 뜨고 초대 취소를 누르면 해당 멤버 초대가 취소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생성과 삭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제목을 입력하고 시작일과 마감일을 입력하고 진행 상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어디 보자. 여기서 바로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전자결제 기능을 맡은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자결제 기능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워크 파트너에서는 기한서 작성을 어느 페이지에서든 할 수 있게끔 모달 창을 통해서 서식 목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서식 목록 선택 시 팝업 창을 통해서 기한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서 작성 페이지에서는 기한하기 버튼 또는 임시 저장 버튼이 있는데, 기한하기 버튼은 결제선 목록이 비어 있을 때는 결제선 추가 버튼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무런 내용이 없더라도 임시 저장이 가능하며 해당 기한서는 임시 저장 목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시 저장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시 기한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으며, 기한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제선 추가입니다. 결제선은 총 3명까지 가능하며 3명 이상 되었을 땐 3명까지 가능하다고 나타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2명까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 기획서에서는 시작 일시를 오늘 날짜 이전을 선택할 수 없게끔 하였고, 종료 날짜 또한 반차 선택 시 시작 일시와 동일하게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차 선택 시 오전과 오후 선택이 가능하며 오후 선택 시 오후 선택의 시간만 나타나게끔 하였습니다. 기한하기 버튼을 작성한 후에 해당 결제선 팀원으로 로그인할 시 타 부서 기한서 또는 내 부서 기한서 목록으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기한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결제해야 할 목록이 나타나며 상세 페이지 선택 시 결제 승인 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결제 승인 시 다음 결제자 우병우에게로 해당 기한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병우도 마찬가지로 결제 승인 버튼 시 해당 기한서를 작성한 인원의 기한서 진행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부서 기한서 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부 김미미 팀원이 마케팅부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기한서 작성 예시입니다. 타 부서 결제할 기한서 목록은 따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기한서 버튼을 반려 또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기한서 반려 버튼 클릭 시 기한서 작성
인원에게는 반려된 목록으로 해당 기한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기한서는 기한서 재작성 또는 삭제하기 가능하며 기한서 재작성 시 새로운 결제선을 추가해야 되고 내용을 바꾼 뒤 다시 기한을 하면 새롭게 진행 단계가 이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결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